네, 반갑습니다. 2월 20일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증 시위 확장으로 인해서 금일 특이의 이슈는 없고 실적 발표가 2월 20일에 엔비디아 앞두고 있다는 거 정도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국내 이슈들이 또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원격 의료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료 대란이 발생이 되면서 반대로 이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부합받는 부분을 보여줬는데 나노엔텍, 헤어랩스가 대표적인 종목이었습니다. 반대로 종목이 또 움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의대 관련된 증원으로 인해서 교육주들이 또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고, 그다음에 로봇,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꾸준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에 약간 악재성 이슈가 또 발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등락폭을 강하게 형성하는 부분들을 보여줬는데 보시면 CCS가 대표적인 종목이죠. 낙폭을 강하게 키웠고 그로 인해서 이 흔들림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등락폭을 강하게 형성을 했었습니다. 이 CCS처럼 등락폭을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등락폭을 강하게 형성했는데 그 와중에 누군가는 수익을 얻었을 거고 누군가는 큰 흔들림에 손절을 하시도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3분봉이거든요. 이 큰 흔들림에 많이 힘들어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종목을 잡을 구간이 있었냐면 저는 잡을 구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구간이었냐 하면 이 4,600원 구간을 좀 저는 주의 깊게 봤었는데 왜 4,600원을 주의 깊게 봤었냐라고 하면 보시면 이 첫 번째 봉에 첫 번째 5분봉입니다. 5분봉으로 보았을 때 꼬리의 중간 이걸로 봐도 이 첫 번째 봉 자체가 음봉이었기 때문에 이 심리 자체가 많이 크게 흔들렸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러면서 이 전에 갭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갭들 상한가를 찍기 위해서 도전했다가 저항을 맞았다가 다시 상한가 안착했다가 갭을 띄웠는데 이 갭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하는 봉이 나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갭을 메꿨기 때문에 이 봉에서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양봉 그리고 나서 이 음봉이 나왔을 때 이때 매수가 가능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 갭을 먹는다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죠. 그러면 저는 언제 또 먹냐 하면 이 4,600원과는 다시 주의 깊게 봐서 이 종가 베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종가 베팅으로 이 흐름을 다시 잡아내가면서 먹어도 작아 보이시지만 6%예요. 6%의 수익은 절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을 주었을 때 저희는 정확하게 수익을 좀 확실하게 챙겨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좋다.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 강하게 형성이 되고 음봉, 양봉이 크게 형성이 될 때는 사실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어떤 위치에서 이 저가가 형성이 됐는지가 중요한 건데 이전에 갭을 메꾸고 나서 이 이전에 갭을 메꾼 후에 여기서 저가를 형성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이 위에서 놀았다가 다시 한번 더 이 갭을 메꾼 자리에서의 터치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 만약 이 아랫꼬리에서 많이 힘들 수 있잖아요. 왜? 이 아랫꼬리의 크기가 작아 보이실 수 있지만 4%예요. 그러면 이 4%의 갭에서 많이 힘들 수 있는데 이 4%의 갭에서 저는 마지노선을 또 어떻게 잡고 보냐 하면 이 전날의 저가가 3,880원입니다. 그러면 이 3,880원을 크게 이탈하는지를 지켜볼 거고 만약에 이 4,880원을 이탈하기 전에 중간값이 있죠. 4,200원. 이 4,200원 부분에서 이 아이가 박스권을 세웠기 때문에 이 4,250원, 4,200원 이 부분을 저희는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크게 더 큰 이탈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 종목의 추세가 단기적인 추세가 죽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잡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3분봉상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는 상승의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일봉상 3일선을 지켜줬을 때는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고 그다음에 양봉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급상승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이 추세를 만들 때 3일선을 이탈하지 않죠. 근데 이 아이가 3일선을 이탈을 하고 지금 이제 5일선을 터치를 했다는 거죠. 네. 이 급상승하는 그 패턴에서는 이제 끝났고 이 아이가 다시 한번 눌림을 주고 무언가의 차트의 형성이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의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어떨까. 그다음에 반도체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픈 AI의 그 소라라는 것이 오픈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키네마스터나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죠.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 PBR 관련주들이 자동차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종목들은 뭐 계속 봐야 된다. 끊임없이 봐야 된다 했는데 끊임없이 보셨더라면 아마 계좌에 지금 현재 수익 아마 수익만 찍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동차주, 지주사주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또 공기업 관련주들 난방공사나 이런 것들이 공사 관련주들이
올라왔었죠. 그러면 이 저 PBR이 2월 20일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저 PBR이 올라오는 2월 1월부터 말씀을 드렸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1월 말일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저 PBR 관련주들이 2월에 테마가 될 거다 했고 2월에 테마는 확실하게 되어졌고 그러면 2월 20일이고 이제 좀 있으면 다음 주면 2월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되냐? 이제 2월에 마무리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 테마가 무조건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심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 시점이 도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는 당연히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상승만 하는 종목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파동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상승이 나오면서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상승에 기대하기보다 어느 정도 일정한 시점이 되면 돈은 무한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한하기 때문에 상승에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이 상승의 그림을 만들어 나갈 때 더 크고 더 이쁘게 만들려면 일정 구간에서의 눌림이 필요한 거고 그 눌림이 필요할 시즌이 도래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유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추천주는 무엇이냐 하면 유진 테크놀로지. 유진 테크놀로지는 전에 상한가가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 종목이 그렇게 이뻐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니까 상승이 아니죠. 하락하고 나서 유지테크가 상장하고 나서 쭉 하락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승으로 돌리는 봉이 하나, 둘, 셋, 넷이라고도 누군가는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세 개의 봉이 나왔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 둘, 셋, 승한 흐름을 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일부터 거래량을 세웠고 그리고 나서 좋아하는 상한가입니다. 상한가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주목도를 확실하게 확연하게 올려주면서 이 종목의 추세를 정복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진 테크놀로지를 보는 거고 하면은 이 13,800원, 13,500원에 잡은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14,000원 이탈했을 때 잡으려고 13,000원을 이탈했을 때 잡으려고 그냥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4,000원을 이탈을 한다면 이 종목을 이렇게 잡아 나갈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종가가 상한가였기 때문에 금일 갭을 어떻게 띄울지 모릅니다. 근데 갭을 어떻게 띄우냐에 따라서 매수 가격이 다시 한번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매수 가격이 달라지는 구간은 14,000원 위에서 잡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15,280원 기준으로 14,000원 이탈했을 때 잡는다 이건데 만약에 16,000원 넘는다 그렇다면 14,000원대에서 잡아야 돼요. 반대로 14,500원, 14,000원 그 가격에서 잡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유의하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종가 기준으로 13,800원, 13,500원 그 다음에 지금 구간은 13,000원 잡고 본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노인텍인데 나노인텍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였어요. 이 종목은 이 상한가인데 상한가 유지하다가 팡 터뜨렸었어요. 이 팡 터뜨렸을 때 누군가는 또 올라타가지고 상따를 했겠죠. 그럼 이 상따 물량을 또 누군가는 또 털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잡아나가는 사람이 있었을 건데 그러면 개인의 물량을 탑승할 기회를 줬다. 그러면 상한까지만 좀 무거울 가능성이 있다. 라고도 해석을 가능한 거고 그러면 또 한 번 똑같습니다. 종가 기준이 지금 현재 670원 기준으로 만들어진 매수 가격이 얼마냐 라고 하면 1,300원 그 다음에 4,200원 그 다음에 1,000원이 지지구간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면 4,000원을 지지구간을 잡고 있는데 이 가격이 또 바뀔 수가 있겠죠. 왜? 상한가니까 바뀔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나노인텍 같은 경우에는 좋게 보시나요? 좋게 봐요. 근데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정말 많은 파동을 그렸던 친구 끼가 이렇게 좋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어려워요.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윗꼬리가 강합니다. 그리고 장대 음봉을 꽂아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추세를 만들 때 진짜 쉽지 않게 만들어 나가는 거고 개인들을 많이 울리는 종목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울린 종목은 무조건 접근하면 내가 울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울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좋게 보는 이유가 있냐 하면 상한가였고 상한가를 만들 때는 당연히 큰 돈이 세력의 자금이 투입이 되지 않는 이상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1250억 이고 이 모든 것이 조금 이쁘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상한가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추세를 반전을 시켜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만약에 금일 5,000원 위에서 놀아줬다 5,000원 뚫어줬다 그러면서 일봉상 480선을 돌파를 했다 그렇다면 이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뻐질 수밖에 없어지는 구간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5,000원을 넘고 480선을 일봉차 넘어주는 흐름이 나와준다. 그러면 매수 가격도 당연히 달라질 뿐더러 이 종목이 더욱더 이뻐지고 더욱더 이 종목을 접근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 나노엔텍을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짧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제가 최근에 계속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영상을 찍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간결한 영상이라도 충분히 무조건 하루 1일 1영상 업로딩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다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해서 여러분들이 아쉽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내일도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뵙도록 하겠습니다.